네, 반갑습니다. 공실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C랭크, 알고리즘 중에 C랭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 발굴, 주제 선정을 할 때 좀 더 많은 검색이 되어서 내 블로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키워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C랭크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지금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 이 블로그는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지금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 블로그를 육성을 해서 한 달 정도까지는 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보성 글과 일상 글만 쓰시라고 하셨죠. 정보성 2, 정보성 일상 글 2, 정보성 1, 혹은 일상글 6, 정보성 4, 이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저희도 그 원칙에 맞춰서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자, 이거는 일상글이죠. 업체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일상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정보성 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육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까지는 본인의 매물을 올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자기 프로모션, 자기 상품에 대한 PR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달 지난 후에 일주일에 6번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한두 번 정도는 매물을 한번 써보셔도 좋다,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아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C랭크 전문 지수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이 C랭크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그렇게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앞 시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C랭크라는 것은 이 블로그가 어떤 업종, 어떤 일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 있는지, 전문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그 블로그를 조금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그 섹션을 좀 더 잘 보이도록 해주겠다라는 네이버의 취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내 블로그 역시도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나는 부동산을 하고 있고 나는 부동산 전문가야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서부터 매물 혹은 정보성 글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써주시는데요. 자, 무조건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가 수익화를 하려는 키워드 그런 것들은 내가 홍보 글로서 다뤄서 네이버의 필터링, 네이버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서 내가 좀 전문적인 정보를 다루는 부동산 업종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다라는 걸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3월 1일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달 하고 하루 정도 이제 된 어떤 포스팅이라고 보고요. 31일째 되는 포스팅입니다. 3월 1일 날짜라고 보고요. 자, 여전히 한 달이 지나도 일상글은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3월 2일 날에 내가 쓴다라고 봤을 때 3월 2일 날에도 일상글을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3월 3일이니까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내 매물을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물론 정보성,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성을 법규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매물을 하나 올린다라고 쳤을 때 내가 지금 이 매물을 올리기는 하는데 앞으로 나의 블로그가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나의 블로그가 어떤 키워드, 즉 어떤 걸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가장 많이 보이면 좋을까 하는 주력 단어를 생각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저 같은 대부분 이제 지역 플러스 부동산 이렇게가 이제 메인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영이니까 통영 부동산을 메인 키워드. 나는 누군가 뭐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한두 개만 정하자고요. 한두 개만 정하자고 보면 통영 부동산은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조금 보이면 좋겠다. 자, 그러면 제목에 그 단어를 그 키워드를 쓰면 됩니다. 통영 부동산
뭐 그 뒤에는 부가적인 제목이 있겠죠. 뭐 중림, 뭐 한선아파트, 뭐 이렇게 뭐 로얄,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글이 통영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글이라 하고 하면 이 포스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포스팅만. 자, 그렇다면 내용에도 한 두세 개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주로 다루고자 하는 키워드를 내가 보여줄 때는 제목에도 넣되 내용에 한 두세 개 정도 이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좋다. 자,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또 4일 날에 일상글을 써야 되겠죠. 매일 홍보성글 쓰면 안 돼요. 2달째 되더라도 매일 매물 올리셔도 안 되고요. 일상글을 좀 많이 쓰시면서 일주일에 6개를 쓴다 할 때 한두 개 정도 매물 업로딩 혹은 정보성글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월 2일 날에도 일상글을 쓰죠. 그렇죠? 자, 3월 3일 날 죄송합니다. 3월 이날은 3월 5일이네요. 그렇죠? 3월 4일 5일, 그 다음 다시 3월 6일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3월 3일 날에 쓴 글이 이 글이에요. 그렇죠? 통영부동산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 글을 썼다는 거죠. 나는 통영부동산을 다루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블로거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물론 매물을 소개하고 싶어 쓴 것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썼는데 3월 3일 날 쓴 글이 이 글인데 3월 6일 날에 또 통영부동산을 쓰시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내가 통영부동산을 주로 강조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어를 키워드를 반복해서 제목에 넣으시면은 네이버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영부동산이라는 키워드는 네이버가 수익화를 하기 위한 비즈니스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즉, 이 키워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파워링크나 스폰서링크, 비즈사이트 등의 광고비를 네이버에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과금도 높고.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자주 발행을 하면 네이버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터링이 되거나 페널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충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통영부동산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C랭크, 즉 전문 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블로그를 좀 상위 노출을 해주고자 하는 네이버 의도가 있지만 네이버가 싫어하는 것은 조금 우회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3일 날에 통영부동산을 썼다면 6일 날에는 다른 제목으로 쓰시고 자, 이렇게 뭐 제목을 잡아주시고 내용에 3일 날에 하고자 했던 통영부동산 이것을 내용에 한두 번 정도 다뤄주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제목에 주구장창 계속 반복해서 내가 하고자 하던 키워드가 비즈니스 키워드라면 이걸 반복하지 마시고 내용에다가 그 다음 포스팅 때는 내용에다가 넣어서 조금 전체 포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단어나 키워드를 조금 잘 다루는 블로거지만 나는 네가 하는 것을 좀 건드리지 않겠다 하는 의도로 조금 이렇게 제목에 계속 넣지 마시고 내용에 조금씩 넣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이해 가시죠? 지금 이게 C랭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전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조금씩 키워드에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지금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로그를 많이 육성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정도 지금 결론에 이르러서 블로그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수준이 일정 정도 되는 블로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비즈니스 키워드 그리고 비즈니스 키워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단어를 너무 자주 이렇게 다루지 마시고 내가 뭐 통영 아파트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이 앞번에 뭐 3, 4일 전에 통영 아파트를 썼다면 3, 4일 뒤에는 통영 아파트를 내용에다 살짝 넣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내가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는 블로그인가를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키워드 발굴 방법입니다. 키워드 발굴. 즉, 내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을 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내 포스팅을, 내 블로그를 봐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조회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파워링크, 스포츠링크 등 네이버에 광고를 실기 위해서 네이버가 도와주죠. 한 달에 어떤 키워드를 얼마만큼 검색하는지 이 소비자, 즉 광고주에게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실게요. 자, 여기 광고라는 거 보이시죠? 광고. 자,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뭐 복잡하니까요. 맨 왼쪽에 검색 광고 보이시죠? 이거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 자, 저는 로그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테스트해서 로그인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로그인 그 상단에 광고주 신규 가입이 있죠. 여기에 가입을 또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이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안 돼요. 광고 섹션은 전혀 다른 섹션이기 때문에 지금 광고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광고주 신규 가입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은 사업자 등록 정보를 넣으셔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 본인 휴대폰 인증을 받으셔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새로운 광고 시스템 있죠? 자, 이걸 눌러주시고요. 자, 상단에 도구라는 게 보이시죠? 도구. 자, 이거 화살표 클릭. 그 다음에 키워드 도구. 키워드 도구입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시면요. 자, 여기 키워드에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키워드를 써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대 5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뭐 생각나는 거 제가 한 3가지 정도 써봤습니다. 이렇게 조회하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검색, 월간 검색 수,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양을 검색하는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네이버가 조회수를 보여줍니다. PC보다는 모바일 월간 검색수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많은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통영 원룸이 1060건인데요. 무전동 원룸을 하지 마시고 통영 원룸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미수동 아파트보다는 통영 아파트가 검색량이 좀 더 포괄적이고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색량을 따져보시면서 자기만의 키워드를 발굴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제목에 뭐 키워드 2개를 넣으실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목에 통영 부동산 해모로 아파트 뭐 로얄층 이게 나왔다면 통영 해모로도 될 것이고 통영 부동산도 될 것이고 이렇게 키워드 조합을 2개로 해서 제목에 넣으셔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발굴하는 방법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여긴 연관이 안 나오네요. 자, 통영 아파트를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가 나오죠. 연관 검색어. 자, 여기에 연관된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뭐 작업을 해서 임의로 올려진 것들도 있을 거지만요. 자, 아파트 전세 이런 것들, 그렇죠? 아파트 분양, 아파트 매매, 현대 아파트, 이지비아 2차 아파트 이런 것들이 통영 아파트와 더불어서 많이 검색되어지는 단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목 선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앞에까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